앞에까지는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공학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건데 저희는 지금 보는 게 전부 다 동계산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98년부터 시작된 이제 코리아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얼 센터에서 KBRC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처음에 모델되는 어떤 단백질하고 거기에 맞춘 실제로 500리터 규모의 어떤 그런 시스템, 그 GMP 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어떠한 장비를 필요하고 어떠한 스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떤 인성장 호르몬이라는 모델 단백질을 통해서 그런 유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그런 장비나 건설에 대한 데이터들은 이제 그 웨이 프로세스하고 그다음 착륙팩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 제공하는 거고. 보통 저희가 그 랩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요 개발한 부분은 요 정도입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개발된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GMP 시설을 구축한다거나 또는 임상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부분의 가격이 10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발표드린 이렇게 실험실 랩 규모에서 한 5리터 정도 발효기에서 한 워킹 볼륨 3리터에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500리터 발효기에서 돌렸을 때 그 실제로 얼만큼 비용이 들고 어떠한 장비들이 쓰여지고 어떠한 시설이 갖춰야 되는지를 그 프레딕트를 해갖고 그로부터 정말 이러한 어떤 개발된 것이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상 부분은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 빼주고요. 나중에 임상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 모델 단백질은 인성장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현재 LG생명과학하고 동아대학에서 시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용한 이 모델 프로틴은 그 노식자 바이오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델을 제가 받아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당장 한 22,000 정도. 근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퓨전 프로틴 형태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스 호르몬하고 GST 분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유로카이네이스라는 효소에서 절단시키면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콜라이에서부터 퓨전 프로틴 형태로 반영이 되고 리터당 한 1.75g 정도의 그 퓨전 프로틴이 얻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 얻어집니다. 발표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3리터에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갖고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300리터 워킹 볼륨에서도 메테리얼 밸런스를 세우게 되면 메테리얼 밸런스에 따라서 각각의 탱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P&I하고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그래서 그런 가격을 다 조사하게 되면 보전 자산하고 그 다음에 운전 자산들이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경제성이 있는 거라고 평가가 되고 그렇게 경제성이 약간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공정 중에서 어떠한 부분은 바틀렉을 찾아가고 그다음 디바틀렉킹을 해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얼마큼 경제성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은 특별한 것은 기존의 어떤 그 인클루전 바디로부터 얻어지는 공정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IB를 얻고 그 다음에 마싱하고 리플딩하고 그다음 전제해서 피니싱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그 랩에서부터 저희가 얻어진 실제적인 공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셀 아이들부터 쭉 하게 되면 나머지 퓨리티라든지 어떤 그 윌드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중에 낮은 윌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유로카이네즈라는 그 절단 효소에 의해서 절단을 할 때 실제로 절단되고 그 다음에 목에서부터 정제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 로스가 많이 생겨서 실제적으로는 절단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공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케일업이 500리터로 된 겁니다. 그래서 500리터 기준은 여기서 시드 퍼멘터가 한 30리터 발효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00리터도 안 보이는데 이쪽에 이제 500리터 정도 발효기 그 다음에 드랍 템퍼에서 특히 넘어가는 데서 이렇게 해서 그 템포 아이디가 없기 위해서 템포를 파쇄하니까까지를 이제 보면 발효구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폴딩하고 그 다음에 그 절단 요소를 자르는 것을 이제 리폴딩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지역 그 다음에 다이아에다 이렇게 충진하고 그 다음에 프리지다이 해갖고 패킹하는 것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3리터서부터 그 500리터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메테리얼 밸런스를 모든 공정에 따라서 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까지 전부 다 저희가 다 맞춰서 놓고 그다음 루카이네즈 들어가는 거, NaCO부터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단위는 바이알 들어간까지 저희가 다 계산을 해줬고 그래서 얻어진 것부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해당하는 그 업체들부터 벌크로 팔고 있는 그 가격에 대한 가격을 다 조사해갖고 실제적으로 각 지역별로 한 개 어떤 배치가 돌아갈 때마다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그냥 특이한 것은 그 유로카인에 대한 효소 자체가 그 실제적으로 사람이 오줌에서 얻어지는 건데 상당히 고가이면서 그것이 한 배치 돌릴 때한 8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그 일반적인 공정업체까지 특이한 건 없는데 바이알 가격이 무척 비싸요. 1,600만 원 정도가 한 배치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배치 500리터를 돌리게 되면 한 8만 개 정도의 바이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알 가격이 비싸지 이것은 그 어떤 수율이 1등 올라가면 올라가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치를 실제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을 다 계산하고 가격을 저희가 다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콜딩 에어리아,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전개 지역, 그 다음에 피니싱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동화되는데, 플래시 100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자동화되는 어떤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약간 고가입니다. 다른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비 비용이 구입하게 되는 것이 46억 9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어떤 픽스드 캐피탈을 구하게 되는데 장치 비용하고 그 다음에 장치만 있으면 필요한 게 인스톨레이션을 하거나 좀 파이팅을 하거나 또는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물에 가면은 건물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 740억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규모들이 들어간 게 이제 인다이렉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예비구랑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 들어가면 생산 들어가고 로우 메탈부터 인건 부분 인질이 있게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고 그 다음 보험료, 지방세계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10년 동안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감가상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제너럴 익스펜스 건좀 이제 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고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세일링을 위한 어떤 테크니컬 서비스 같은 거 실제적으로 여기서 광고란 것은 뭐 이것이 자체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TV 광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납품한 업체들에게 어떤 카탈로그 정도 비용으로 아주 작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게 되는데 뒷부분에 실제로 공정 개선이 얼마큼 효과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한 부분이어서 좀 빨리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픽스 캐피탈 정도가 이제 한 13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워킹 캐피탈은 그대로 작습니다. 그냥 한 1년 동안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전부 다 뭐 130억 얼마지 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간 비용을 보면 실제로 프로덕션 레이트 연간 한 1,500g 정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실제 그람당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현재 그 동아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한 128만원 정도가 그람당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덕션 가격이고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은 그람당 한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포뮬레이션이 된 상태의 가격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간에 한 300억 정도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다 팔렸을 때 얘기입니다. 재무 전문직 그렇게 해서 나머지 비용을 하게 되면은 텍스를 한 40%쯤 내고 하게 되면 한 160억 정도의 어떤 수익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 1년에 168억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상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제외했기 때문에 인상에서 한 5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은 페이백 타임이 한 4년 정도 해갖고 어떤 수익성이 있는데 만약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GMP 시설 마치고 하는 그 공정기간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전체 과정에 들어가는 그 위험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센시티브 와이드로 브레이크 다운을 해갖고 어디에 얼마큼 비용이 들어가서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스케일업 하기 이전에 먼저 밝힌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로 메테리얼 코스트 비용을 보게 되면은 바틀 비용 많이 들어가지만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럽 카이네지한 효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보면 한 28% 정도 비용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한번 그 절단 요소로 반응을 하고 나서 그냥 벌어지는 것 때문에 비싸게 됩니다. 이 효소 자체를 어떤 그 당체에다가 고정화를 시켜갖고 재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재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이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10번 재사용하게 되면 10분의 1로 감소하게 되고요. 그런 식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정화 효소를 이용한 절단 반응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정 스텝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효소에서 절단 부분에 의한 부분이 가장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공정 스케줄을 보게 되면 전체가 한 15일 정도가 한 개 스텝이 됩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이 지금 녹색 부분이 이제 IB를 왓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유리아에 의해서 용해시키는 시간, 용해가 하루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리콜딩은 이제 G25 폴로물 현재 용종이 잡혀졌는데 이것이 많은 양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텝으로 계속해서 아주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콜딩 공정 자체에 대한 공정 개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새롭게 기존에 있는 공정을 바꾼 것을 이러한 그 리콜딩에 대한 많은 이제 공정이 들어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솔리드 페이스 리콜딩하는 EBA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셀의 어떤 페이스에서부터 IB 와싱하고 용이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리콜딩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솔루블 유케를 사용한 것을 고정한 유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산침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HGX만 있는 성장 호르몬만 상중량이 나오고 나머지 퓨전 프로틴이나 그런 퓨전 파트너들은 다 침전해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원심 분류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오픈 컬럼이나 이런 형태로 아까 원심 분류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돼서 그것을 이제 DEA 공정하고 합친 방법으로 다시 한번 그 EBA 컬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파티클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제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바꿔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솔리드에서 리포팅 공정은 이런 식으로 그냥 셀이 파쇄된 거에다 유래를 넣어갖고 그냥 하게 되면은 그 저희가 원하는 아이디가 흡착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유래를 제거하면은 제거해서 리포팅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스텝이라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단백질 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익스펜션 내지는 프로그레이시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유리와 와싱을 어떤 속도로 하느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최저가 시험을 수행했더니만 여기에 한 일도가 한 82% 정도, 퓨리티가 한 80%입니다. 퓨리티가 낮은 이유는 이제 아이비 와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가를 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유로카이네이즈라는 엔자임 자체를 이제 매트릭스가 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파로즈 CL6에다가 링그라 형태로 고정을 시켜갖고 기존의 솔블 폼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보통 비드를 이용한 어떤 배치 타입, 그 다음에 이 비드를 배치 타입 형태에서부터 반응 조건을 가지고 컬럼에 패킹을 해갖고 그냥 계속 흘려주기만 하면 절단돼서 나오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더니만 저희가 이건 배치 타입 결과인데 배치 타입을 갖고 실제로 이 유로카이네즈를 갖고 절단하는 데는 시간이 보통 한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걸리는 데 비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어떤 작은 매트릭스 안에 아주 높은 고농도로 어떤 엔자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 시간이 한 5.5시간으로 많이 단축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절단 수율은 솔루블 했을 때하고 똑같이 70%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 그러니까 절단 수율의 변화가 처음에 많이 향상되길 바랬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는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수율의 향상 없이 그냥 시간의 단축도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얻어진 여러 가지 퓨전 프로틴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GST의 어떤 떨어져 나간 부분들은 같이 융합되어 있는 단백질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타겟 프로틴이 섞여 있는 것 같고 애시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영상을 집어넣게 되면 pH 4 정도 되게 되면은 어떤 pI 값에 의해서 나머지 융합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펠렛으로 침전이 되고 이거 원하는 애시드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스트레인 넣어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타겟만 표착되고 파티클은 제거돼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인라인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퓨전 프로틴도 있고 원하는 타겟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런 GST 퓨전들도 있는 것을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우리는 상중력 분리한 것을 하면은 원하는 것들만 저희가 타겟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사용인데 몇 번까지 정말 반복 사용할 수 있는가에 저희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포로즈 비디오 고정화된 상태에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컬럼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채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드 자체가 오래 쓰게 되면은 한 7일 정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절단 수준 비슷한 비드에서 엔자임 자체가 구조가 변형이 되고 활성이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재접근 공정을 그대로 이용하고 다시 매트릭스 안에서 푼 다음에 다시 접게 되면은 원래 엑지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였더니만 처음에 100% 엑지트에서 한 20번 정도의 22회 정도 사이클을 돌렸더니만 한 75에서 80% 유지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고정화된 UK의 액티비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절단된 수율에는 이 정도까지는 별 문제없이 65%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경계성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봤더니만 유로카이네즈 비용이 현재 한 배지당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3,6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이 비용에서 이것이 많이 이제 단축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한 80% 정도의 어떤 그런 비용이 감축되고 그런 나머지 EBA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EBA 레진까지 들어가서 실제로 한 25% 정도의 비용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로우 메탈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일드 부분은 저희가 많이 향상되기를 원했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절단 리포팅 공정 한 71.5%에서 한 80% 됐지만 퓨리티가 떨어져서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리베디 절단 반응 수율 같은 경우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제 부분도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그런 일드라든지 퓨리티 면에서 별로 향상된 게 없지만 공정물 자체가 EBA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15일 정도 걸린 것보다 한 11일 정도 단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5리터에서부터 500리터 규모까지를 이렇게 저희가 수학적으로 공정을 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들어간 장비 비용하고 그다음에 투자에서 보면은 ROI가 63%. 보통 일반 화학 공정에서는 한 60%가 넘으면 되지만 현재 저희가 인상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백 타임 한 9.5년이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3.5년이라서 인상이 5억 정도 들어가게 되면 페이백 타임이 한 4년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로부터 얻어진 것은 한 80%의 어떤 효소의 어떤 비용 절감하고 공정의 단축이 있었지만 공정적인 형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 개발 필요한 부분은 이 절단 조세 공정 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드리는 것 같습니다.